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마지막 저희 이제 지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평일도 아닌 주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9년도 마지막 12월에 지역 회의는 안건을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진행하게 된 반월동 지역위원 김재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이번 지역회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안내 사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번 12월부터 저희 이제 새롭게 기존에 참석 안 하셨던 분들 말고 새롭게 이제 지역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새로 이제 하시던 분들과 들어오신 분들하고 잘 협력해서 저희 쪽에 동부 2권역의 지역위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시민 화합의 장을 내일 이제 소통 콘서트를 이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았던 팜플렛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내일 저녁에 이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희 안내 사항을 드렸고, 그러면은 제 19년 12월 동부 2권역 지역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동부 2권역 지역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데요. 먼저 19년도 동부 2권역 지역회의 제안된 총 안건은 12건으로 12건 중 4건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부서장님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으신 후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9년도 이제 한 해 동안 시민자치, 시민행복 화성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민들과 늘 함께 하시는 저희 서철모 시장님의 이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철모입니다. 벌써 진짜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같은 날은 마지막 거의 주말에 가깝고 근데 진짜 많은 분이 나와주셔가지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저희가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지역회의를 6군데를 1년 동안 다 갔거든요. 한 번도 안 빼고요. 진짜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거의 다 취소하고 이 지역회의를 한 달에 6번씩 한 군데도 안 빼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왔다 싶은데 내년 말쯤 되면 완전히 이제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오해도 많아요. 그 이유가 과연 저게 시장이 저렇게 할까 하는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이러한 틀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기 지금 다른 권역에서 좀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 과정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러니까 대부분 저랑 오해가 생기는 분들은요. 오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분은 매우 열심히 마을 일을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분 의견하고 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의하자고 이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한 달에 3건씩이다 하는데 아마 내년 말쯤 가면 3건이 아니고 1건을 가지고 6개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발전된 방향이거든요. 1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해서 몇 달 동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출발을 하게 됐다 금년이 전 이거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출발할 수 있었던 거는 딱 유일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여가 되지 않았다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참여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금년엔 또 오늘 말고 100개 오를 것 같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된 그 19년도에 저희가 제안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제 한 분씩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 현황건에 대해서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간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 복합타운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부권역에 대한 도심 기능을 좀 강화하고 병점역 주변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상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그 사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5년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주된 기능으로 상업 기능이 들어오고요. 업무시설과 주상복합, 행복주택,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주차장, 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광장 등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고 개발계획의 수립과 2016년도 대지통공사가 착공돼서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대지통공사와 조경공사가 준공이 되고 사업이 다 최종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현재 착공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과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 과학관하고 대규모 상업지역과 업무시설, 행복주택과 주상복합 건물이 좀 들어설 예정입니다. 어린이 과학관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을 모티브로 해서 전체 면적 약 10,000제곱미터의 연면적 규모로요. 450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업용지는 7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현재 46필지 중에서 18필지는 매각이 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은 병점 태안택지 규모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2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2021년에 입주가 될 거고, 주상복합 건물은 아직 매각은 안 됐는데 2020년 이후부터 매각 절차가 진행돼서 주 규모가 한 1,600가구 정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질문이나 의문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안동의 이재현입니다. 지금 병점 복합타운 내에 이제 공동주택용지가 지금 분양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롯데하고 현대가 들어오는 걸로 같아요. 네, 거기에는 진안동 땅이 또 병점동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진안동 땅을 이제 병점동 쪽으로다가 흡수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경계가 좀 애매해갖고 병점동, 진안동 걸쳐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야개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구역 조정을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이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점동하고 진안동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제 보면은 안양이나 의양 이런 데도 이제 한 단지 내가 행정동이 이제 분리가 돼서 약간 생활 불편을 좀 초래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통합이 되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해 봅니다.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병접일동의 김동규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복합타운이라는 신도시 박스 안에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시선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조금 뭐 전철을 기점으로 상대 쪽에 너무 차등이 나는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뭐 고민된 게 없나요? 차등이라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병점의 이제 구도심하고 지금 저 새로 조성되는 단지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합타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철 기준으로 상대편 그 반대쪽에 그 상권이나 이런 쪽의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좀 언밸런스 날 것 같은데 그런 대한 어떤 계획은 없나요? 그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뭐 과거의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장래 그 병점역 아시겠지만은 뭐 저 비둘기호 그런 정도만 쓰던 간이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 도로 확장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그 구도심이 커가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병점역 반대편에 대한 그 병점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도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 구도심 부분은 지금 저 광장 활성화 계획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저 복합타운이 되면 반대쪽 지금 이쪽이 있는 쪽이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낙후되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언젠간 일을 지역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견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이거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광장을 조성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부시고 있는 거 가서 뭐 제가 지금도 들렸다 왔거든요. 부시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가 중장기적으로 합의가 되면 시간을 가지고 그 앞에 대규모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이 쉽게 말하면 서울역 광장처럼 그만큼의 반 정도 공간을 천상을 사들여야 돼요. 사들이려면 이게 뭐 1, 200억 정도의 뭐 이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한번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사들일 건가 이런 거를 한번 이쪽 번역에 저는 되게 중요한 과제로 한번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기본적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게 지금 부시고 나면 이 부시는 것도 원래 금년까지 다 부서졌어야 되는데 또 거기 상업하고 이런 분들하고 이 합의가 쉽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시에서 한 개 건물을 딱 사면 사고 팔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개 건물을 사들이면요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세입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적정한 값을 받으면 나간다고 다 지금 합의를 했어요. 건물주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의를 좀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사들인 거에 뭐 한 10배면 10배, 20배면 20배의 공간을 사들이지 않으면 활성화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이게 제 임기 중에 논의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네. 아무래도 한쪽이 개발되다 보면 한쪽은 뭐 관심 받기여서 뭐 지금도 동부 서부 나눠져 있지만 전철역 기준으로 한쪽 우리 병점일동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뭐 좀 관심이 외로 벗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돼서 뭐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요일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지역 회의를 주관하신 술모 시장님 이하 관련하신 우리 동료 지역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병점 이동의 장현익입니다. 그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 그 안에 혹시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그 사업 구역이라든지 지금 뭐 다문화를 관리하는 지금
부처가 여성가족부로서 현재 그 UNI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내에서 아시아 관련된 그러한 단체에서도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어떤 가족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그 혜택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요소라든지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에 대해서 특정해서 토지용 계획을 세우진 않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문화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업무 시설 용지에 어떤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은 그 특정해서 이걸 가는 것보다는 화성시 전체 이제 다문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배치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전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과정이 거친 다음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주관하는 그 다문화 정책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향후에 고려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 정책까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한동입니다. 저 어린이 과학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어린이 과학관에 혹시 청소년 센터도 들어오는지 어린이라고 하면은 유아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일단 어린이 과학관 하면 어린이가 유아도 포함이 당연히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천상 과장님 못 때문에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기를 하면은 요게 중요한 게요. 저거라면 이 과장님은 저기서 저 전체 구도를 잡는 분이에요. 저 과장님이. 그러면 과학관을 하면 과학관을 하는 팀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다문화센터를 만들자면 그걸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병천복합타운 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과학관 내 모르는데 과학관은 천상 제가 그 과학관 추진하면서 1월 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을 직접 갔다 옵니다. 저희 부자님들이 다 갔다 왔고요. 근데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과학관 이용 대상이 정확하진 않아도 한 3,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가 할 수 있는 과학관. 그래서 아마 이 수도권의 거의 대표적인 과학관을 만들겠다. 이게 기본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자꾸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초등학생까지를 현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지금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공간이 화성시에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따르게 우리 그 체험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짜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느 후보 할 때 제 기본 방향이 뭐를 만들어도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너무 넓게 만들지 말자, 밴드를. 그러니까 밴드를 좁히자는 게 시 전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놀이터를 만들면 물놀이터는 몇 세부터 몇 세를 위한 거냐 이걸 딱 정하고 하자.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조그만 데다 다 넣으려고 하면 중구난방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아직까지 딱 몇 세 정하진 않았는데 기본 구상을 가고 게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개념을 아직 잡히거나 하고 잡는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은 지금까지만 받고 설명해 주신 이상길 지역 개발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레미콘 이전 건에 대한 안주원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안동이 취한 그 아주 레미콘 이전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주레미콘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남 그 계량내 일원에다가 공장 부지하고 또 기반 시설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산업 외에 1개사가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이 약 한 6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자체가 2017년도 3월 16일 날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요. 그 접수된 이후에 저희가 입안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현재 그 전략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지금 그 서울환경청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그 현지에 대한 그 문제점 및 대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를 한 2회 이상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쪽 인근 계량리 주민 또는 주변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레미콘 측에서도 나름대로 주민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 부지 면적에 대한 경사도 관계, 그 다음에 7부 능선에서 5부 능선으로 낮추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재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립한 결과를 지금 이제 환경청에 올라가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자체가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이것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동위원회라는 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내년도 7월경에는 지구단위 결정 고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 진안동 이전 관계도 그렇고, 또 계량리에 또 이전할 사업 부지에 대한 민원 해결도 돼서 나름대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레미콘 이전 관련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만 자꾸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 동네에 몇십 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제가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관심도 그래서 많습니다. 그 일대가 옛날만 해도 주택이 없었어요, 별로. 지금 현재 진안동이, 네,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있고, 최 시장님 때도 그 일대를 개발한다 했는데도 개발이 안 되고, 학교를 병정초등학교를 양산 아주레미콘 쪽으로 다 이전 그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 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도심 한가운데에다가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분진이 워낙 많이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창틀을 만지면은 뽀얀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진이 그만큼 우리 인체에 많이 이렇게 침투를 해서 좀 건강에 안 좋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내년 7월 달까지는 다, 그럼 이전까지는 허가가 7월까지 난다면은 또 지어서 간다라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 그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뭐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 3년을 또 환경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생활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있고, 그 주변에는 병정초등학교가 있어요. 한참 자라는 아이들도 이제 건강에 악영향이 있고, 주민들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전하면은 그쪽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또 갖고 있는지도, 아주레미콘 자리가 이전하면은
그쪽은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쪽은 또 어떤 활용이로다가 또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 계획이 또 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교 이전 관계도 또 따로 주고요. 예. 예, 학교 이전 관계는 내용이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정남 그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그 공사 착공 시기는 내년도 이제 내후년도 3월 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진안동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2023년 말쯤에는 정남으로 다 이전이 될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기존 부지 계획은 뭐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동 부지에 대한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500세대 정도의 또 새로운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이쪽 지역회의에서는 당연히 옮기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안들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그 정남 지역에 대한 이전 지역에 대한 그 면적 자체를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4,000세대를 이상 이제 줄였고 그 줄인 이유 자체가 기존의 그 20도 이상 됐던 경사도 부분도 전체 부지 면적에서 공장 부지를 완화를 시켰고요. 또 7부 능선에서 또 5부 능선까지 또 하향을 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수반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기존 공장 자체하고 완전히 틀리게 이제 새롭게 가는 그 공장에 대해서는 분진이라든지 소음 같은 그런 환경 저해 요소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반지하하 아니면은 다 아예 막는 밀폐형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있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많은 그런 그 저해 요소를 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 주변들이나 인근 그 기업체다가 지금 그 관련 부서 관련 업체에서 홍보 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렇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추원 도시정책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인돌 공원 조성권에 대해서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 문영남입니다. 네, 병점동 864-1원 고인돌 공원 조성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자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으로 경관녹지 정비 및 문화재 지정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동 864-2번지는 지금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적공부상 면적은 4,274 평방미터로 약 1,300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화면상으로 구봉초등학교하고 영정고등학교가 위치있고요. 맞은편에는 구봉산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지표조사 결과 지성묘로 현재 고인돌 4기가 유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정비사업비로 한 1억 원을 반영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 내용은
현재 자연 상태의 경관 녹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주변 수목을 정리하고 작과목이나 정비를 녹지 내 자연 식물 등 식생 생육에 증진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고인돌이 있는 지역은 유지 보존을 위해서 고인돌 주변에 초하를 쉽게 해서 보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대지보다 지대가 높아서 지금 현재 옹벽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구간을 정비해서 안전하게 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인돌 주변을 활용해서 둘레길, 그다음에 벤치를 설치하고 휴식 공간을 확보해서 산책로 연결해서 주변 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 녹지 왼쪽 부분에 보면은 경사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및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를 일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연꽃나무와 영산호 교차 식재할 계획입니다. 둘레길 구간은 친환경 야자 매트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인돌 주변에는 맹문동으로 초하루 식재를 해서 훼손을 방지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도에 빨리 착공을 해서 4월 달에 완료를 하고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때 고인돌은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점 이동의 최금휘 위원입니다. 고인돌 공원 추진권은 제가 발의를 했었고요. 병점 이동 안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건의를 드릴 때는 지금 864-2번지 현재 고인돌 공원을 소재하는 옆필지 편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둘레길이나 산책로 뭐 이런 것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옆필지를 편입해서 통합해서 고인돌 공원을 좀 확대해서 하면 저런 산책로나 둘레길 그리고 건너편의 구봉공원과 더불어서 지금 뭐 숲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된다라면 훨씬 좋은 고인돌 공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옆필지를 편입해서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건너편에 고인돌 공원에 사용된 돌 채석했던 채석장이 원주민들의 정원에 의해서 거기 있다라고 해서 제가 현재 가보게 됐는데요. 그 문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할 때 그 채석장 문제는 연계가 되는 건지 그게 두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도심이 생기기 이전부터 고인들이 소재에 있었고 또 도심이 생기면서 방치되다시피 그냥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거를 향토 문화재보다는 경기도 문화재나 조금 차원을 조금 높여서 경기도 문화재 지정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고인돌이 훼손될 여지도 없고 훨씬 오래오래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은 문화를 물려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저거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옆필지 매수는 어렵다. 이게 답을 그때 줄 때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옆필지에 갖고 있는 개인이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전에 일단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부동산 근린공원하고 봤을 때 여기까지 다 사서 이 한 군데에다 그 돈을 투입을 해서 공원을 넓히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전체적인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지역계가 딱 필요해지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하냐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냐, 이 지정권부터 논란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지역계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동문화재로 지정하자 하는 순간, 이거 예를 들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잖아요.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건능 앞에 거기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그 국가문화재로 다 지정하지 말라고들 지금 이러한 양쪽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순간 재산권이 확 다 침해돼요. 주변 개발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딱 말씀대로 이 도시행정을 하다 보면요, 딱 선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단체를 저기 간다면 환경 다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아까 레미콘도 옮겨가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이게 갈등을 잘 풀어야 된다, 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잘 푸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한 50년 동안 발전 위주로만 정책을 펴왔지 사람 위주의 정책을 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발전이나 무조건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단체장들도 시민을 만나지도 않고 됐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등을 풀려면요, 이러한 지역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서 내 마을의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의식이 생겨야 돼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문화재 지정 마음속으로는 저도 문화재 지정에서 보호하고 싶죠. 근데 그 문제부터 큰 논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때 이 건의를 하실 때 진짜 이거 훌륭하고 안 냈으면 알지도 못했을 거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요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천상 우리가 당장 3개월에 하든 6개월에 하든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이 중요성이 아니고 이걸 보존하자 라는 가치를 이런 지역회의에서 정하면 우리가 이 고인돌공원을 그냥 우리가 데크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거는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원도 우리가 고인돌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고인돌 평범하잖아요. 미래에 가려면 시민이 만들어낸 고인돌공원 예를 들면 해서 그 유래를 쓸 때도 어떻게 해서 이 고인돌공원이 생기게 됐나, 예를 들면 언제 지역회의에 어떻게 발제돼서 이러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옆에까지 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옆에까지 살려고 했는데 그건 시에서 돈이 부족해서 못 샀다 이런 것들 사실대로 쭉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보면 나중에 이게요, 하나의 그 과정 자체도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한번, 지금은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방식이요, 이래서 공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행정에서 시장이 하나니까 가장 빠르게 공원하는 방식을 정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거기도 조금 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산시의 고인돌공원이랑 큰 차이 없이 개발될 거예요. 공원화 될 겁니다. 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민들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도 좀 이 공원이 되게 된 과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공원을 이름을 정한다든가 이러한 하나하나 하면 이제 도시가 점점 이제 바뀌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중간에 시장님이 말씀을 끊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거든요. 여기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과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요. 그리고 건너편 채석장 소재에서 그 고인돌 공원 정리할 때 그 채석장 문제는 연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 안내가 없었어요.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인돌 문제는 내년도 1월경에요. 전문가 그 2인을 자문을 거치고 3월달에 위원회 상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두 분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럼. 영점일동의 최혜준 부부입니다. 제가 한신에 살아서 관심 있는 부분이었었는데요. 혹시 그러시면은 그 뒤에 그 고인돌공원이랑 고공사공원을 사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육교 비슷하게 만드셔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이렇게 공원 이용하면서 고인돌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떤지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연결 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점이동의 장현익입니다. 사실 이 고인돌 문제는 그 지역 회의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계속 안건으로 올라온 문제고, 이번에 지역 그 시장님을 모시고 전에도 얘기했고 다시 한번 안건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고인돌 그 조성 문제는 문화재 보호와 환경 보존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공원이 조성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앞으로 그 고인돌 그 조성된 지역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다시 얘기해서 병점 2동이나 병점 1동은 관광 산업에 대한 소스가 없어요. 그러면 고인돌 공원을 통해서 관광 산업의 허브로 삼을 건지, 예를 들면은, 그리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고인돌 공원이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활용 방안들을 그리고 모색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그 공원 안에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체험 그 시설을 갖춰서 개인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강제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 이용 계획을 사업 시작부터 같이 조성해야지, 이쪽으로 공원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구분공원 충분하지 않지만은 현재 공원 하나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화재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만으로도 사실 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그래서 향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향후 이 고인돌 공원을 어떤 식으로 교육적으로 이용할 건지, 그리고 관광 산업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이용할 건지,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되지 않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형남 산림독식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 구획 현실화 적용권에 대해서 김유태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금년 7월 30일 지역회의 안건에서 거론됐던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구역 현실화 적용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요지는 2015년 개정된 화성시 주차장 소급 적용하여 장애인 주차 비율 적용 기준은 주차 대수를 계획 주차 대수가 아닌 법정 주차 대수로 적용을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현재는 이 법정 주차 대수로 계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공동주택 8개소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73년을 일반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일부는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장애인 주차 연수 법정 주차 대수 비율로 조정 신청하거나 또는 장애인 주차면 유치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네, 저희들도 이 관련돼서 법정 주차 대수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 아파트 내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 저희가 문의를 하면은 이 담당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답변이 조금씩 많은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도면을 낼 때에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도면에 대해서 자격 있는 건축 사무소에서 실측한 도면으로 이제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도면을 그냥 이제 획수 바꿀 수 있는 도면으로 제출을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 답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 장애인 주차구역 그 변경에 대한 거는 그 우리가 행위허가라 그래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부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 산업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건축 산업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면이라든가 종이 동의서를 첨부해 주셔가지고 홍학을 신청하시면은 저희 지도과나 또 장애인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산업과 소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위원 김백입니다. 저기 좀 몇 가지 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가 이렇게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도 많은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주차 대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최대한 넓히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이 2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곳이 있다면 이곳은 3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2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우선적으로 일반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을 좀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한번 홍보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김유태 지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산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지금 나와서 이렇게 주말에도 나와서 설명해 주신 과장님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그늘막 설치권 해가지고 그 추진 계획에 보면요, 2020년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늘막이라고 해서 사실 뭐 그 지금 설치된 거 보면 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거를 묶어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내년도 그 지금 설치된 거 이외에 내년도 앞으로 설치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그 그늘막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늘과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금의 그 그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그 방수천이나 이렇게 해서 비 올 때도 거기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설치 가능한지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설치로 인해서 일거양득으로 일거삼득으로 눈비까지 올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보시면 내년에 동탄 6동 같은 경우는 30곳이고요. 반월동 같은 경우는 25곳입니다. 물론 뭐 그만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이 서 있지만 무한정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제한을 좀 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 추진 계획상에 영점 이동은 하나도 빠져 있습니다. 딱딱.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동탄 6동은 제가 이 뭐 동별 사안은 잘 모르는데 동탄 6동은 아마 이렇게 많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동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동탄 6동, 7동, 8동이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동 자체가. 근데 아마 그쪽에는 지금 그늘막이 한 개도 없을 겁니다. 현재 상태가요. 근데 이제 사람은 몇만 명이 이제 이사를 한 상태고 아마 1에서 6동이 많아졌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6동 그쪽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과연 이게 이제 그늘막 형태보다 다른 게 좋지 않냐, 저희가 그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목형 그늘막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제일 먼저 동탄에서 안건이 발제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발제돼서 동탄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 그늘막을 설치할 때 그때도 다른 분들이 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목형이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럼 지역회의에서 결정하면 수목형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회의를 막 하다 주민들의 논란 끝에 우리 수목형 필요 없다, 그냥 그늘막을 해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목형은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수목형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현재보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상태에도 그게 눈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방수가 안 돼서 못 쓰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늘을 가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많은데 시의 기본 방향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편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편리한 방향이 아니고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도로를 좀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형 교차로도 지금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경찰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버스 타는 데에 대한 공간, 그리고 버스도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이제 바람 피할 수 있게 버스 정거장도 만들고, 뭐 지금 에어쉘터도 제가 72군데는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버스 정거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갑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거기 뭐 잠깐 서 있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보행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자,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쉘터, 이게 뭐 그늘막 형태로 될지 쉘터 모양으로 만들지 다양한 형태로, 저희 세솔동 같은 경우는 지역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금년에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거리 흡연 부스를 만듭니다. 주민들이 논의. 그래서 담배는 가능하면 그 부스 안에서 피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에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담배 피셔라, 다니면서 피지 말고. 대신에 세솔동에서는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안 피기 마을운동을 전개해 주겠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기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마 그늘막은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신 김에 그 마지막 순서였지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평점 1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 1월까지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지역 안건을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제 안건 제의하기 전에 좀 짚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은 오늘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안다고 정부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느 걸 하기로 하고 요거로 오늘은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만약 오늘 설명 안 된 것 중에서라도 이런 거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은 하기로 한 거에 대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다.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요. 이렇습니다. 아까처럼 고인돌공원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답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어디까지 진행된다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역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나 해주겠습니다. 떡 해주면 이 지역회의가 민원을 내는 창구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느 걸 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거를 팔로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낸 거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자는 게 오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취지로 냈는데 완료된 것도 제가 완료됐다고 그거를 정확하게 뭐 저희가 금년에 제안받은 것만 제가 이런 지역회의나 시민 간담회에서 받은 게 1200건이에요. 받은 건수가. 그러니까 제가 1200건을 일일이 뭐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시민들 의견이 맞다 하면 이제 관련 부서에서 막 하는 겁니다.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간다.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취지는 이런 방향이었는데 이게 좀 다르게 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이걸 바로잡는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요래서 이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규 안건보다는 기존의 건에 대한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규 안건은 제가 발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한 것이 안건 자료하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안건을 생각을 할 때 실적으로 병점 2동 안에 화성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 안에 병점 2동이나 병점 1동, 동부 2 권역이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화성시 민선 7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고 그리고 이 동부 2 권역이 부합되는 안건들이 자꾸만 줄기처럼 나와야지 시를 운영하실 때 그쪽으로 같은 목소리 또 같은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민선 7기의 공약 내용들을 요약해서 같이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갖고 읽고 그다음에 다음 회의에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말 중에 발표 중에 죄송한데 그 병점 이동에 저희 지역 운영위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 그 안건은 정리해서 다음 달에 한번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은 그때 하고요. 지금까지 원래 추진했던 내용 지금 발표드렸던 내용 중에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의한 걸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지역회의가 많이 왔는데요. 앞으로의 시가 진행할 방향은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한정된 문제는 가능하면 동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안동의 문제, 이건 진안동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하면 되지 지금 상황은 진안동 것만 딱 얘기를 하면 병점 1동부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대한 문제는 점점 방향을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더 주고 그다음 여기서는 권역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어떠한 시설이 진안동에 들어와도 이게 진안동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안동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쓰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진안동 문제가 아니고 아까처럼 그늘막 문제는 한 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 뭐 이러한 문제는 가능하면 지역회에서 논의를 하고 근데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다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각 동에 대한 문제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지금처럼 논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고 시장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이 있을 거고 앞으로 설치할 그늘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에 설치된 것과 통일성이 없다면 향후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쁘고 더
화려하고 예를 들어서 또 화성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도 교체 수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다른 동에서 교체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과 통일성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방수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좀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설치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 그늘막 자체가 메시 형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명입니다. 내부 수명인데 방수를 하게 되면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많이 찢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변색이 될 수 있고 햇빛에 노출도 많이 돼서 면적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내구 수명 유지 보수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시 형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5년까지는 그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유지되는데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수를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과 향후 설치될 게 서로 통일성이 이어지는 그런 그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다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성격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늘막을 만들든 버스 정거장을 만들든 화성시가 다 통일하잖아요. 읍면동별로 자기네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막도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동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저는 동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가 뭐 목백일홍이 꽃이어도 우리는 우리 동의 꽃을 그냥 뭐 개나리로 하겠다 하면 저는 그 동에 맞게 꽃을 심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막도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디자인 권한이나 이런 거를 동의해줘서 우리 동은 뭐 예를 들면 토끼 모양으로 하겠다 그늘막을 그럼 토끼 모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정거장도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이요. 읍면동을 존중해서 읍면동을 특색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정거장을 진짜 기차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럼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의 권한을 지금은 관이 갖다 보니까 버스 정거장은 이런 모양이하고 똑같이 공원은 이런 모양이니까 아까도 제가 제안한 게 고인돌공원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 공원에 가보면 특색이 없어요. 근데 동에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처음엔 어색해 보여도 분명히 동별로 특색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동은 처음에 뭐 몇 년간 우리는 뭐 나무데크 없는 공원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뭐 훨씬 더 징검다리 형태 다양한 공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원과에서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찍어내듯이 근데 저희가 한 50년 동안 찍어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찍어내는 거에 익숙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뭐 그러한 마을에 대한 거 이런 주민센터를 지어도 우리는 황토집으로 주민센터 짓겠다 하면 전 짓겠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동은 기본적으로 뭐 황토가 좀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 공공건물을 우리 도시는 우리 주민들 합의가 있다면 황토로 해줘라 하면 그 동은 다 황토로 공공건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가치를 존중해 주겠다 이게 시의 기본 방향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지역계획이나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야. 그 주민들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 동은 개나리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만드는 이유도 다 그런 거거든요. 지역계획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도 활성화하려는 이유도. 그래서 가끔 우리가 지역계획하면 병점이동 축제도 병점이동이 원하는 대로 축제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줘라. 기본 이 만드는 이 과정이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별로 좀 그늘막도 만들 수 있게 시간을 갖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첫 페이지 보시면은 그 민선 7기 10대 핵심 과제와 81개 공약 그리고 공약 실천 계획서를 이 지역 주민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시장님께서 추가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 수기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게 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그 시 정책과 10대 핵심 과제, 81개의 공약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숙지하고 나서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개선안이라든지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 있는 게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자료를 숙지해야 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 지역 회의에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인데 제가 제 공약 81개 숙지하라면 공산당이냐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주민들의 지역회 논의에서 이런 숙지가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거 다 나눠주고 만일 오늘 갑자기 거꾸로 남들은 저랑 짠 줄 알아 이러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81개 숙지했는데 이거는 지역회도 논의해서 시정 방향으로 우리가 맞추는 게 우리 지역에 유리할 것 같다 한번 하실 수 있고 그건 뭐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지역위원분들이 제가 이거 제 공약 81대 과제인가 이거 다 공부하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신 건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제 공약이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민들이 여기 지역위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이 지역회의의 가장 중요한 건요. 그냥 각자들의 합의를 구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병점일동의 최정인입니다. 그 질문도 있고요. 부탁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요. 저도 한 8개월 정도 지역회의 참여를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너무 반갑고요.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완료된 사업들도 있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진행 과정에서 이 발제자하고 의논이 됐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최소한.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아마 지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요. 이런 일이 지역회에서 올라왔으니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느 동에서 누가 발제했는지 어느 지역회에서 이게 올라왔는지 최소한 그분이라도 불러서 이거 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라도 과장님이 가지셨는지 이것이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지역회의 얼마 전에 이 자료 보시면요 19일이죠. 토론회장에 제가 지역회의 감히 대표로 나가서 발제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른 시 사례도 발표를 하셨고요. 또 우리 시의 시의원님께서도 지역회의 모습에 대해서 방향성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죠. 지역회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막 이런 걸 설명을 하세요. 근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여기 와서 이런 민원사항을 계속 넣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시민들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그늘막에서 잠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늘막 포함해서요. 저는 내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지역회의 운영되면서 방향을 이랬으면 어떨까? 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설명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예. 그런데 이 그늘막 같은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여기 병정 저희 권역에 5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소수만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서 그냥 마을기업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예산 줘라. 그러면 전년도에 설치된 것도 개소당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1개면 1억이에요. 근데 우리는 200만 원짜리 말고 멋있게 해가지고요. 디자인도 새로 해가지고 한 400만 원짜리 하려니까 한 2억 줘라, 4억 줘라. 그래서 우리 마을, 권역의 마을기업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회의가 앞으로 이런 방향 우리 거 챙겨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잠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역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을 뭐 담당 쪽이나 이런 데서요. 발제한 분하고 상당히 많은 분하고 연락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게 지금 서로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행정공무원들은 지금 여기 과장님 앉아 계신 분들은요. 최하 한 30년 공무원 하셨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하신 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집에 뭐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위가 들어오든 한 명 들어와도 그 집하고 우리랑 문화를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달라요. 둘이 연애하다 그렇게 좋다고 결혼해도 수시로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 우리는 무조건 부부싸움 할 거야 하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3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되게 공무원분들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일이 없던 일이 확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야 여기다 버스 정류장 하나 만들어 하면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민들과 합의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매우 혼동스럽죠. 그리고 시민분들은 지금 말씀처럼 어떠한 과정을 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 계속 나와서 주말에 나와서 이야기하냐 충분히 이해돼요. 이제 이게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띈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들 급하니까 막 뛰고 싶죠. 근데 금방 안 뛰어집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한 달에 3개의 안건이라는 게 매우 많은 겁니다. 좀 아까처럼 말씀처럼 우리 마을기업 만든다. 여기서 마을기업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거에 제가 꿈꾸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구봉산 근린공원 하면 구봉산 근린공원을 시에서 1년에 예를 들면 100만 원에 관리하는데 이거를 주민자치회에다 넘겨주면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그냥 막걸리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70만 원 가지고 더 잘 관리하냐 안 관리하냐가 포커스인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왜 막걸리 먹었지로 이제 주객이 변질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부조리는 안 돼. 막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예산 낭비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철모가 뭐 하나 잘못 썼어. 그럼 문제가 서철모가 잘못 쓴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시 하나 또 캡을 또 씌워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이 예를 들면 이 종이를 100박스 사요. 그러면 이게 한 박스에 10,000원입니다. 그럼 100박스 하면 100만 원이죠. 근데 100박스 사면서 정가 100만 원에 사는 사람 없어요. 야, 내가 100박스 살 테니까 9,000원씩 줘라. 하면 파는 사람은 주죠. 100박스를 파니까. 그럼 9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시에서요, 내가 100박스 살 테니까 90만 원에 줘라. 이러는 순간 불법이 돼버려요. 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마을기업 만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2억 마을기업에 줘라. 제가 이러는 순간 제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특정 기업을 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거기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건 뭔가?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야만 이게 가능하지. 제가 꿈꾸는 게 최종에 그 마을의 예산 편성을 우리가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시장을 뽑았잖아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결정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시장 뽑았는데 시장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다음 투표 때 알아서 나 찍으면 내가 하고 안 찍으면 안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시장이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만이라도 주민한테 넘겨주자는 거예요. 그 작은 게 어떻게 보면 당장은 사업에 법적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늘막의 디자인을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동네 가로등의 가로수는 우리는 어떤 나무를 결정하겠다. 우리는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해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진행이 되면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서로 간에 작은 것부터 신뢰 쌓아나가야 돼. 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불신하거든요. 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제 얘가 공원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쭉 쓰면 도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스울 수도 있어. 읽어보면 왜 이 사람 이걸 왜 써놨지 할지 모르지만 그게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아 내가 한 게 뭐가 이루어지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반월동에 지금 도서관위원회 만들어서 도서관 설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입구에다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하겠다. 그리고 여기 위원을 어떤 분이 활동했다는 걸 완공되면 제가 동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붙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라도 자식하고 가면서 이거 아빠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된 도서관이야 하면 마을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벤치를 하나 놓더라도 제가 벤치 하나 놓을 때도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이 공원을 지나가면서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 갔어. 우리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우리 아들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벤치 하나 해서 제 이름과 제 아들 이름을 새겨서 벤치를 하나 놓으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을에 애착을 갖게 되죠. 그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걸 행정에서 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이런 토론을 하는 게 우리가 뭘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됐나 안 됐나, 완성된 거에 대해서 이 토론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우리가 거리도 여기는 우리가 청소하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주고, 자꾸 의미를 부여해줘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최종에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는 마을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이게 선진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신뢰를 안 주니까 야 무조건 문제 있을 수 있어,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문제 있을 걸 차단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1, 2년 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에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병점 이동에서 하는 사업은 그 마을에다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러한 지역회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아 저런 사람은 충분히 저런 사업을 할 만해라는 이런 공감대가 좀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사업 2개만 밀어주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질의합니다. 아 뭐 둘이 뭐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한테 못 줘요. 마을 사람이 잘해서 줘도 뭐 커넥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뢰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우리 함께 좀 마을을 만들자. 네. 십니까? 시장 제가 한번 질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지역위원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자치 그 위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얘기처럼 저희가 구분하기가 되게 많은 혼동이 가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동부 2권역에 대한 안건으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늘막에 대해서 전체의 동부 2권역에 속하지만 작게 보면은 각 동에도 이제 속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권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역위원회에서 결정권을 해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이 지역회의라는 걸 설계를 이제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딴 분들은 공무원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꿈꾸는 설계의 처음에 밑그림을 했습니다. 원래 이상적인 방법은요, 주민자치회가 먼저 활성화돼야 돼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50명쯤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한 5개 동이다, 4개 동인가, 4개 동이죠? 그러면 이 50분 중에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위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막 분과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된 문제다 라고 하면 그 주민자치회원 중에서 한 15분씩 이분들이 지역위원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해결하니까 우리 동 문제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병점역이 우리가 우리 동만 쓰는 게 아니니 이 병점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 광장을 만들 때는 반월동 사람도 거기 가서 매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설계는 그 동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문제로 간주하자. 지금 병점역 앞에 광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지역위원 분들은 전철을 안 탈 수 있어도 진안동 분도 병점일동 분도 매일 그 역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계는 고민은 우리 지역회의에서 하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진행 안 했냐 하면 우리 화성시에 동이 28개예요. 근데 제가 매일 가서 회의하면 한 달에 주말 보면 20일밖에 안 되는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회의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조건 모든 지역회의에 금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지역회의 오는 것도 주민자치회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내는 안건들에 대해서 좀 아까 그렇게 가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회랑 지역회의랑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느라 11개 읍면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7군데는 주민자치회를 안 해요. 그럼 그 지역 문제를 논의할 데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역회의에 논의 안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기 4개 동 중에서도 주민자치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1년은 혼동을 하면서 진화해 갈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어디에 벤치마킹을 하려도요. 이렇게 하는 게 전국에서 지금 화성시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혼동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질문 저쪽에서. 건의사항인데요. 저희 지역 위원분들에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데 시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실무를 담당하는 각동 동장님들하고 화성시청 공무원분들에게 박수 한 번만 쳐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읍면동장님이 되게 많이 고생하시고요. 제가 시장되고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읍면동장님을 제가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하고 매달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읍면동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회의를 안 해요. 시장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읍면동장을 되게 한직이라고 해서 솔직히 그대로 표현하면 다른 시도 다 그래요. 일 잘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읍면동장으로 배치합니다. 왜냐면 시 전체를 하면 시청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시장이 되고 제일 중시하게 한 게 유능한 사람을 읍면동장에 배치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안 믿어요. 아니 설마. 그래서 지난번부터 읍면동장 한 사람 중에서 국장을 승진시키고 있어요. 아마 저희가 내년에는 읍면동장 출신들 국장을 많이 승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힘을 싣고 있냐 아니냐는 시장이 그 사람을 승진시키냐 안 시키냐예요. 최종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갓 승진하거나 승진시킬 사람을 읍면동장으로 포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주민자치회 하는 데에서 반드시 국장으로 승진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동장에 좋은 분을 보내기가요. 근데 읍면동장을 좋은 분을 보내야 이분이 그냥 24시간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이 신뢰받을 수 없다. 이게 제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공무원 대표로 우리 읍면동장님한테 아니면 이런 과장님한테 고생하신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오버가 돼서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고 저희 지역회의를 이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에 진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는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시장이 도지사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반월동의 도서관위원회를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묵묵히 아무런 보수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서관 설비에 도서관을 만들기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분들도 똑같습니다.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제일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에 한 1200건 가까이 주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의견을 이게 지금 딱 200번째 금년에 간담회거든요. 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제 생각에서 시민들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 간담회를 안 했으면 제가 시장 될 때 그 생각으로 도시를 설계해 나가겠죠. 그거는 제가 옳다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시민이 옳다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 주역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화성시는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한 600 몇 개가 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조사했는데 화성시가 1등급을 받았는데요. 딱 17개밖에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50만 이상 도시에서 청렴도 평가 1등을 받은 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요. 저희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지역회의나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진짜 고맙고요. 내년에도 진짜 개인이라시고 경제도 어려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로 이러한 마인드로 조금 더 힘드시기 전에 좀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회를 적극적으로 좀 안건으로 발굴해 주시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12월 동구 이건역의 지역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